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감사원의 존립 근거를 흔드는 일대 국기 문란 사건입니다. 기자의 카메라에 잡힌 문자를 두고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합니까? 감사와 수사의 결과를 지켜봅시다. 감사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그리고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요청이어서 대통령실 윗선과의 문자 메시지까지 노출되면서 감사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그리고 14일에는 감사원의 서해 사건 중간 발표가 예고돼 있어서 이 정치권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생방송 심야토론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의 쟁점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네 분의 패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최근 감사원의 행보를 놓고 야권에서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미경 의원님, 어떻게 반박하실까요? 아니,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서해 공무원 사건은요, 우리 국민이면서 우리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분이 월북했다라고 지금 사실은 추정을 하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 유족들이 그걸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이 이제 이 진상 규명을 간절하게 원하셨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정부가 과연 이걸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월북 추정했지만 이 유족들은 아니다. 월북 추적할 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해경과 그 국방부가 말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의 권철현 의원님이신가요? 무슨 그 의원님께서 마치 무슨 뻘짓하다가 바다에 빠져가지고 월북했다는 걸 추정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유족 입장에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대놓고 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사실이 왜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사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됩니다. 해경하고 저는 국방부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진상이 뭔지 사실을 지금 왜곡시킨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최재성 의원님은 왜 정치 감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이거 하라 하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방부와 해경이 이 월북 근거가 없다고 이제 기존 입장을 전 정부 당시의 입장을 번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국방부와 해경이 당시에 자료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한 거예요. 그럼 본인들도 시인은 했듯이 세상에 번복을 하더라도 아무런 검토 없이 번복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번복은 근거 없이 자료 검토 없이 선언을 먼저 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이 피격 공무원의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취임 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사실은 지시를 한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정상의 절차상의 오류나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공개적으로 먼저 이거는 하라고 어디선가 지시를 한 거고 해경과 국방부는 근거도 없이 검토도 없이 먼저 번복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6월 17일 날 감사에 들어갔는데 감사위원회 어디에도 의결하지를 않았어요. 16일 날 감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리고 8월 18일 돼서야 한 줄 상시감사라는 것을 끼워 넣기를 해서 뒤에 알리바이를 맞추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감사원법의 규정이나 또 관련된 또 법령 규정 등을 보면 사무처에서 이것을 독단으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차도 잘못됐고 이거는 선언을 먼저 하고 어디선가 이것은 오더를 받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장혜철 이사장님 반박하실 것 같은데요. 네, 2017년 5월 22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는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주역, 그 당시 김수현 사회수석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엔 대통령이었으니까요,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했다.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을, 독립적 헌법기구인 감사원에 대해서 이 감사를 하라고 콕 집어서 지시했다고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감사원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지시를 내린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민주당은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를 옹호했던 그 정치인들이 이제 와서 감사원 사무총장이 아주 단순한 기사에 대해서 해명하는 자료 보냈다고 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알림 문자 하나 보낸 걸 가지고 아무런 근거나 객관적 사실관계 없이 대통령실이 이 감사에 뒤에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제가 2017년 5월 22일에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이 한 말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때 4대강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라면서 구구절절하게 4대강 사업을 비판해요.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에게 특정 감사를 지시했고 청와대 수석이 나와서 이미 결과를 짜 맞춘 듯한, 감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4대강 사업 잘못됐다고 사실상의 감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누가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지시했나요? 또는 청와대 수석이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이러한 정책들,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격 사건 관리라던가 부동산 정책 실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기라도 했습니까? 너무나 다른 사안입니다. 만약 감사원의 독립성 위반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고 이걸 정말 문제 삼아야 된다면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한 정부로 먼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김성애 소장님. 예. 기억 안 나시는 모양인데 얼마 전에 대선을 치러서 문재인 정부가 심판을 받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옛날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글쎄 뭐 저희들 입장에서 편하긴 한데 문재인 정부 그럼 그 문제도 아마 수사나 이 검사들이 수사하거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 이 정부의 좀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모든 논란이 전부 다 수사 아니면 감사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실제로 문제했던 것들 쭉 보면요. 민주당의 주장도 무시하고 법도 어겨가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과제는 행안부의 경찰국을 신설하는 일, 그리고 법무부가 주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바뀐 법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 이렇게 두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감사원이 34개 사안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에만 몰입하고 싶은 마음, 몰두하고 싶은 마음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지금 물가도 본인이 잡기 어렵고 환율도 잡기 어렵고 이자율도 어떻게 건드리기 어려우니까 자꾸 옛날에 하시던 이 수사 문제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 대통령이 좀 통 크게 생각하시고 지금 정면 승부를 벌이실 때가 아닌가. 그래서 검사로서의 정면 승부는 수사였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정면 승부는 민생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몰두해 계시니까 빨리 잡아갈 사람들 잡아가시고 수사할 것도 수사하시고 빨리 좀 민생으로 좀 언제라도 좀 복귀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 전 사실 그게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지금 잠깐만요. 민주당이 지금 정치 공세를 계속 과도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사실은 지금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사실 국민의 뜻은 뭐였냐면 정권 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뜻은 이 막가파식 문재인 정권의 그 내로남불, 문재인 정권을 좀 심판해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문제 제기하시고 있는 국민들께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그걸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사하고 감사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은 이 감사원은요,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5년 내내 사실 감사원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최재형 원장하고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때문에 그게 막혔지만 왜 그러냐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 그 민주당의 내부 문건이 발각이 됐는데요. 그 내부 문건 내용이 뭐였냐면 방송 장악을 위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 감사원을 활용하겠다. 결국 했죠. 왜냐하면 KBS 강규영 이사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제 보수 진영에서 추천하신 분이었는데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그분을 해임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권은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원을 누구보다도 그 독립성을 해친 정권이 지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과연 독립성 운운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 요구한 게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그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부 다 서면 조사서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들에 대한 이 서면 조사 이 전문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가 이상한 건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께서만 이게 무례한 짓이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본인이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엇보일 수가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 검찰 조사 안 받는다고 하면서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외할 것이 아니다.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저는 과거에 본인이 그런 얘기까지 하신 분이면 이번에 서면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시고 대답을 해야지 왜 무례한 짓이라고 하면서 안 하십니까? 민생법안 얘기 짧게 하나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이 이제 민생과제 7대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이 정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답변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법안 발의다. 아니 민생을 지키자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사채 이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논의하자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키기 아니냐라고 하더니 뒤늦게 일주일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10대 민생 법안이라는 거를 그제서야 내놨습니다. 아니 이 나라를 지금 이끌어가는 여당은 국민의힘이고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민주당과 함께 통과시키고 싶은 법이 뭔지를 지금까지 하나도 설명한 바가 없고요. 그나마 국민의힘이 민생법안 10대 법안도 민주당이 낸 뒤에 일주일 후에 냈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이 정부가 수사 말고는 관심이 없는지를 전 전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현님. 뭐 이게 정기국회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제가 아닌데 어떻게 또 민생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우선은요. 국회도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감사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위원회거든요. 감사원법에 보면요. 감사원은 7명의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가 감사원의 전부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증인 감정 등에 관한 조항이지만 감사원은 재판정하고 똑같이 구성을 한다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안을 심의할 때는 감사위원회는 재판정이 되고 그다음에 의장인 원장은 재판장이 되고 이렇게 아예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요구를 하든 간에 이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되 감사원법에 입각한 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2017년도, 18년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의결을 거친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은 2015년부터 관례적으로 위임받아서 해왔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안도 있지만 적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그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결격을 하고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고요. 가사 그것을 관행적으로 15년부터 위임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사원법에 분명하게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 구성의 전부이고 재판정과 같은 감사위원, 심지어는 감사원의 예산 결산 조직 인사까지 여기서 다 결정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분과위원회도 감사위원 3인 이상 구성을 하고요. 그 산하에 또 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감사위원들만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사무처에 위임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원장에게만 위임하는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위임을 합니다. 회수나 변상 등의 사안, 그것도 전제가 다툼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하지만 액수가 크고 이럴 때는 또 그것도 위임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하면서 누가 요청했던 간에 이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면서 결격을 해놓고 개재 답변하는 것이 15년부터 관행적이었다. 그러면 옥중에 있었을 때 이미 구속 상태에서 2018년도에 지저서를 거부를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도 그런 절차를 거친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법하지 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탄희 위원에게 낸 이 감사원의 자료에는 46건의 그동안에 지금까지 감사위원회에 감사사안 의결이 있었고 6건의 서면 의결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서해 피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6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감사원 원래 자료에는 서해 피격이 자체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그냥 상시 감찰이 필요하다는 거 한 줄로 이것을 퉁치려고 나중에 이것을 끼워넣기를 하려고 한 줄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4대강이나 과거의 율곡 사업이나 이런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때 F-35 관련돼서 서면 질의 수령 안 했지만요. 수령하기 위해서 서면 질의하려고 했던 것.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게요. 이거는 특수정보인 SI 정보에 입각해서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이건 한미 공동자산입니다. 그다음에 당시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도 이 SI 자료를 하도 공개하라 그래가지고 열람을 했죠. 공개는 안 됐죠. 열람한 후에 한기호 의원은 월북이 맞구만 얘기를 했고 아무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한 사안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아무런 검토도 없이 뒤엎고 그 뒤에 감사와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이게 참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우선 우리 최재성 의원님 거 반박을 좀 짧게 하고요. 김성애 의원님 앞서 주신 말씀도 같이 반박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한기호 의원이나 김무성 전 의원 등이 이 국방부가 제기하는 자료를 듣고 월북 정황에 대해서 맞는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지만 반대되는 이걸로는 안 된다, 부족하다, 왜 이렇게 월북으로 단정 짓느냐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의원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 수집된 정보 중에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 발표 안 된 정보가 많았어요. 저도 몰랐는데 그 돌아가신 우리 공무원께서 굉장히 그 해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방수복 등을 갖춰 입지 않았다는 것. 만약 월북의 정황이 있었다면 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수복을 당연히 입고 나가겠죠. 그런 거 교육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조사가 됐지만 발표가 안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에게 유리한 월북 정황을 주장할 수 있는 정보들만 단편적으로 제기해왔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감사가 필요하고 유족분들이 오죽하면 수사 의뢰를 하고 고발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보고요. 오히려 2명의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4대강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요구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는 비공개 안보 사안이었는데 이게 뭐 이제 보니까 F-35 관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요. 이 우리 공무원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돌아가신 분의 유족들이 피 끓는 절규를 하면서 진실을 공개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 여전히 유족들로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더 답변을 해야 될 강력한 의무가 있는 감사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무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유족들의 가슴에 생채기를 내신 건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고 보고 분명히 유족들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1심 유족들이 승소했습니다. 아주 필요한 내밀한 국가 보안 자료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공개하라고 1심의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2심 항소로 시간을 질질 끌다가 임기 끝나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 봉인해버렸어요. 이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꼼수인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감추려고 하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감사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민생 이야기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민생 법안과 민주당의 7대 법안 중에 공통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상생 납품 단가 연대제인데요. 이거 제가 중기부 장관 자문위원을 하고 있어서 잘 아는데 이영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 법안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다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다가 따라한 것이 아니라 부초고 여당이다 보니까 조율하고 하느라 뒤늦게 발표한 것뿐이지 이 7대가 나오고 일주일 뒤에 국민의힘이 10대를 발표했다 해서 민생을 안 챙겼다, 늦게 챙겼다 이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정기국회 9월에 하는 건 5월에도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얼마나 준비가 엉성하면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서 민생 법안도 못 정하신 걸 지금 김 소장님, 그거는 조금 약간 논의를 하고요. 다 준비하고 발표하고 있었어요. 오늘 중심 나중에 내용과 말씀드리고요. 오늘 얘기로 예. 다시 돌아와 보면 자,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 서해 사건 관련돼서 감사원의 대변인은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왜 안 거쳤냐. 아까 지금 최재형 의원님 설명 잘 주셨지만 왜 안 거쳤냐고 하니까 그건 감사원장이 단독으로 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감사원 대변인이 감사원장의 독단적인 결정이었음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벌어졌어요. 그 얘기를 들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건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동아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서해 관련 사건은 내가 전격 지시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조직의 사무총장이 밖에 나가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서해 사건은 전격 지시했다. 감사위원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감사위원회에 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의원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7명의 감사위원이 감사원의 전부 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고 지금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요. 그냥 업무를 보조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감사원 법에서도 사무총장의 역할은 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회계검사, 감찰, 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여기에 책임자가 사무총장인데 무슨 자격으로 전격 지시를 해서 자기가 듣고 있는 특별부대로 가든가 하여튼 특별 감사부대를 동원해서 이 감사를 실시했다는 거 언론에 가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일보의 그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대통령실에서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이 0% 가더라도 전 정부에 있어서 확실히 할 거는 다 털어야 된다. 이걸 다 들춰봐야 된다고 하시면서 원전 얘기부터 시작해서 어민 북송 등등 이걸 꺼내시면서 이거 복수라는 얘기를 듣더라도 수사할 건 수사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기조에 감사원이 맞춰서 나가서 지금 감사원장하고 사무총장이 둘이 볼썽사납게 이건 제가 한 건입니다라고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대통령한테 서로 충성 경쟁을 하게 그냥 두고 있는지 이건 여당 야단을 치셔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이 감사원의 기능을 보면요. 그 대통령 그 아래 있지만 사실 업무는 그 독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감사원법의 전반적인 우리 헌법의 취지를 보면 그 상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라. 행정부처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우리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네 안 거쳤네 저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번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절차상의 보십니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은 그 법률을 쭉 봤더니요.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상시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아무튼 뭐 절차 위반이네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이제 해결 조금만 시간만 되면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 유족들께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원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요. 그 절차 위반인지 아닌지는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수사 결과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감사원에서도 그 국민들이 보통 물어보고 싶어하는 그 부분을 대신해서 서면 조사에 그러니까 질문했던 게 아닌가 봐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첫 번째 보고를 받았을 때 그 공무원이 살아 있었는지 이거 꼭 알고 싶어요.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보고 받았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만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북한에도 가셨어요. 김정은 만나셨죠? 김여정도 만났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과 김여정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면서 왜 그때 당시에 보고 받자마자 전화를 전화해가지고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전화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쪽에 가 있는데 그거 맞냐? 그럼 빨리 우리 남쪽으로 보내달라. 대한민국 품으로 돌려달라. 왜 이 전화 안 하십니까? 그게 너무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소상하게 국민들께 대답하셔야 된다고 봐요. 아니 그거 질문하는 거 그게 왜 나빠요? 지금 다 궁금해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기호 의원께서 국방위 간사를 하던 시절에 답변을 이미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장해찬 의원님, 이사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방위 개최 전이었고요. 그 당시에 국방위를 개최하고 소위 말하는 이 시그널스 인텔리전스, SI 정보에 관련된 보고를 쭉 듣고 나서 한교 그러니까 간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의원이 갈리더라도 간사가 정리하면 의원들은 따르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딴 얘기 할 수 있지만 이 간사의 임의라는 게 그렇게 있는 것인데 이 간사님께서 국방부가 발표 그대로 월북의사를 밝힌 사람을 북한이 죽이리라고는 생각 안 했다. 일반적으로 귀순하러 온 사람을 죽이겠냐라고 정상적으로 국방부도 생각했을 것이라고 이미 그때 다 설명을 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그때 국방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심지어 정보위 같은 경우는 정보위원장이 이해훈 의원으로 국민의힘 의원이셨죠. 다 듣고 나서 이건 월북이 맞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뭐냐면 이게 대의민주주의가 모든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로 뽑힌 의원들이 모여서 여야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정보를 다 살펴보고 이건 국방부 발표가 맞네. 이건 국정원 얘기가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합시다라고 그 순간에는 문제가 잘 합의가 됐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검사들하고 감사원에서 당신들이 했던 정치적 판단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정책의 대부분은요. 검사들이 나서서 대의민주주의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했던 결정들, 대통령이 했던 결정을 검사 입장에서 다시 봐서 검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감사원도 그 당시 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에 여야가 다 합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다른 말씀하시는 건 참. 정권이 바뀌었기 평론가님 때문에. 잠깐만요. 간단하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 당시에 정치적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그 차후의 문제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1번 타자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왜 전화 안 했냐고요. 김정은하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김여정하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면 전화를 한 통을 해야죠. 그러면 그쪽에서 김정은이든 김여정이든 우리가 조사해서 말해주겠다라도 이 사람이 귀순 의사 월북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라도 그러면 들었으면 우리가 속이라도 시원한데 지금 왜 전화 안 했는지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정 의원님 이 문제를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는 저는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냐면 왜요? 주제가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잖아요. 그다음에 굳이 또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우리 국민의 생명 안위가 달린 문제인데 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를 안 했냐 그러는데 그거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거는 논리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시는 건데요. 아니요. 유족의 마음이에요. 아시잖아요. 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로 잘 진행되던 남북 관계에도 그때 북한이
소위 말해서 군사통신, 뭐 한라인 이런 거 다 폐쇄한 상태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북측 영해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월북을 했는지 이 공무원을 북에서 그야말로 피격을 하려고 그러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분석을 하냐면 SI로 분석을 했어요. 근데 SI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런 용어로 북한의 군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암호라든가 이런 걸로 주로 많이 얘기를 해서 이것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요. 한 파트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SI 자료에서 결정적인 것을 국방위에 보여준 거고요. 그것을 보고 한 거죠. 그러면 당시에 심야 청와대 안보실장하고 국정원장, 국방부 네. 장관이 그러면 그때 뭘 했냐? 그리고 왜 그 자료가 없냐 그러는데요. 그때는 SI 분석에 대한 파트별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월북을 한 건지 아니면 표류를 한 건지 네. 북에서 어떻게 한 건지. 그래서 이건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예. 수 없는 사안이고요. 따라서 최종 결론도 뭐 전문가 뭐 의견도 있고 유족 의견도 있고 다 있지만 정부는 SI의 근거에서 분석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했어요. 네, 마무리해 주시죠. 야당은- 짧게 듣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야당은 예. 그리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그 SI 정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청구한 것이고요. 사실관계 몇 가지만 정정하면 국방위에서 비공개 설명이 있은 이후에 국민의힘의 의견이 일치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또 국정원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위 간사였던 하태경 의원은 군이 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결정적 물증이 하나도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계속 그 당시 한기호 의원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한기호 의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당시 본인의 의견은 이 SI 자료를 직접 듣고 본인이 그 특수 비밀 자료인 음성 내용을 듣고 말한 것이 아니라 SI 자료를 들었다는 국방부 측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판단한 것이다.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이 직접 국방위에서 SI 자료를 들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월북 의도의 방점을 찍어서 발표하길 원했다면 SI 자료를 얼마든지 유리한 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겠죠.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한기호 의원이 최근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장 변화에 대한 이유를 밝힌 적도 있다는 점도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관련된 첩보를 삭제했다. 뭐 이래서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삭제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방부에 있어요.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삭제할 수 없어요. 국방부도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잘 있다고. 그러면요, 지금은 전 정권이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어볼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에서 이게 실질 감청한 자료하고 SI로 네. 문서화시킨 자료하고 맞는지 예. 거기를 감사하면 돼요. 네. 여기서 아니, 여기까지만 잠깐, 마무리하고 아니, 여기 마무리할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아까 그 김성애 소장님 말씀해주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이야기를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완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가 노출이 돼서 논란이 커졌는데 이 질문은 이제 죄송하지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원과 대통령실 윗선 간의 이런 문자 소통 별거 아닌 건가요? 별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미경 의원님? 아니 당연히 별거 아니죠. 왜냐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게 금방 나요. 왜냐하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 그 월성 그 원전 1호기 사건에서 그 경제성을 그 조작한 그 사건 감사를 하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사실은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국장이 그 월성 원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했던 거예요.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유병호라는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소신껏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유병호 국장은, 그 당시 국장은 사실 이 건으로 인해서요, 문재인 정권에서 밑보여갖고 좌천돼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은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 질의서 내용을 이 사람이 썼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그거를 갖다가 서로 모의를 해서 기획을 해서 이런 사건을 하겠어요. 그럼 그냥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문자 메시지 아니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언론화 돼갖고 이게 왜 이런 일이냐고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물어볼 수는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 자료 내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뭐 무슨 기획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거야말로 이제 정쟁 꼬투리 하나 잡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내내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과 유병호 지금의 사무총장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꼬투리 잡아가지고 한풀이 지금 한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병호 국장이 좌천될 때 그 전화를 했대요. 이제 위로하는 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좌천 소식에 국가를 위해 좋은 감사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의 그냥 캐릭터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거는 속보이는 행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장 이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전 절차적 이 흠결에 대해서 우리 최재성 전 의원님께서 많이 아까 걸로 지적해 다시 돌아가셔서 주셨는데 예. 저는 짧게 하고 이게 다음 걸로 좀 넘겨주세요. 이 문자 같은 경우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와 관련 있는 문자가 아니라 10월 5일에 한겨레 기사가 나옵니다. 뭐 권익위에 대한 감사 등 최근 주요 언론의 관심을 끄는 감사들이 감사위원들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적법 절차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한겨레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뜨니까 당연히 이 기사가 뭐냐? 이거 정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대통령실에서 업무적으로 문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뭐 저 문자에서는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했지만 아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 보도자료 나갈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답변한 것이 왜 이게 연결되어서 아무 근거도 없이 커져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나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가 대통령실 뒤에 있는 것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논리의 비약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긴 이야기 다 설명드리면 너무 길 것 같고요. 바로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전윤철 감사위원장이 최근 한 말이 있습니다. 주요 계획에 대한 승인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만 비밀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구체적 감사를 건건히 승인받아 오지는 않았다. 이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감사원장 출신입니다. 이분조차도 이 주요 계획이라는 건 감사원에서 말하기로는 연간 계획이나 분기 계획을 말하는데요. 비밀성이나 신속성이 중요한 특수감사에 대해서는 건건히 감사위원들 의결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정부 임명된 원장님이 설마 윤석열 정부 편들어 주려고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네, 그 배경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예. 그 저는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최재성 의원님 정무수석이시고 제가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는데요. 정무수석한테 제가 사사로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이가 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권력입니다. 아, 우리 최재성 의원님 뭐 수석님 내가 전화 한번 해볼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권력이거든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뭔데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뭔데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한테 이렇고 저렇고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합니까? 대통령 국정기획수석에게 궁금했으면요. 대통령실에도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기획수석이 아니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는데 감사원 대응 안 하나? 라고 하면 행정관이 국정상황실을 통해서 국정상황실에서 감사원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그 보고를 다시 돌아오는데 1,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획수석이라는 이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을 많은 공무원들이 사적으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쌓고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자 내용을 보시면 오늘 또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날 처음 국정기획수석한테 문자를 보내는 감사원의 사무총장. 지금 두 사람의 직급 차이를 생각하면요. 이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럴 내용이 있었으면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보내서 대응할 것이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석님, 저는 누구입니다. 유병호입니다라고 드림하고 써서 보낸 게 정상이지.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고 가는 것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전윤철 전 감사원장이 그렇게 말씀한 것 자체가 그동안 위법했다는 거고요. 그게 관행이고 위법이 관행이었어도 그렇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중요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나 정책 변경이 필요한 사안, 또 기관이나 국민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행이라 하더라도 과거 관행도 전직 대통령 질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유병호 원장이 좋은 분이든 또 소신 있는 분이든 개인의 캐릭터와 방식 앞에 법과 절차 이런 것들이 무시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그동안 표현한 거를 보면은 굉장히 감정적이고 증오에 섞인 어떻게든 해내겠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피라미 잡지 말고 고래 잡으라는 얘기를 하고요. 사냥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요.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돼요. 어떻게? 감사위원회의 의결사안에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쳐서 보고하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아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감사원에 관여하는 것이 이 사안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 안 맞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보고받을 필요도 없고 보고를 받고 싶어 해도 그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요. 보고는 결과 보고도 있지만 과정 보고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사무총장 개인이 국정기획수석하고 이런 과정의 문제 이것을 물어봤다 하더라도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야당이나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사무총장의 개인적인 어떤 이 뭐라 그럴까 소신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좋게 얘기하면 개인적인 어떤 이런 악감정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이 권력의 정점에 누군가 하고도 이런 공감을 갖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싶으면요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대통령은 아니라 그러고 사무총장은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국정기획수석한테. 답변을 해도 안 되는 건데요. 절차도 밟지 않고 이런 행위 과정상의 문제를 수석에게 했다는 거 이런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평소에 사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말로는 맨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그런 정당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말과 행동이 완전히 틀리다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내로남불을 겪었지만 지금 아직도 반성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드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서해 공무원이 만약에 그 돌아가신 분이 우리 가족이라면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건 피격당한 것도 진짜 너무나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그 시신이 불태워졌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 내용적인 측면 말고요. 아니요.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의 핵심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지금 유족들이 주장하는 그 억울함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월북이라고 주장하면요. 그냥 월북이 아닙니다. 이건 범죄자예요. 범죄 행위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족들이 억울함 플러스 지금 범죄자가 되는 마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이 이분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절차 뭐 확인하고 이런 거 지금 따지기 전에 먼저 전화해야 된다니까요. 네, 그 얘기는 아까 김정은, 김여정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는데 왜 전화 안 했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네, 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이런 지금 문자메시지 논란이나 뭐 개인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말하면 소신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아니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아니 지금 내용적으로 핵심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사해야 되고 빨리 해서 진상 규명해서 더 이상
사실 왜곡을 통해서 유족들한테 2차, 3차 가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저는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네.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문자 한 거 사실은 자기 딴에서는 이쪽에서 물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답변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사실은 그런 문자를 아예 보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네. 마음은 들지만 사실 그게 그 사람이 자기가 양심에 꺼리끼었다면 그런 문자 보내지도 않을 사람이라니까요. 네. 이 사람은 권력에 아부하거나 제가 볼 때는 무슨 권력에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소신껏 그냥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건 저는 사심에 따른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미 괘씸죄에 걸린 사람 이번 기회에 한번 혼내주겠다.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 한 사람 때문에 감사원 전체를 지금 감사원법을 통해 가지고 감사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검수완박 이후에 다시 감사완박 법안 만들어가지고 또 그 기능 마비시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의원님, 네.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의원님 관점에서는 소신 있고 그야말로 용기 있고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의원님 관점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을 보는 사람이든 또 안 좋게 보는 사람이든 저는 두 가지 다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적어도 이거는 전직 대통령, 피격 공무원 문제고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동원이 돼서 진행되는 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소신 있냐 아니냐, 저 사람 보복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의 관점을 갖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이게 이 국가기관 운영이라든가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유병호가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어기고 감사원장 위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실제로 하는 거 보면 권력 말 안 듣고 자기 소신대로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제대로 하고 절차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국정기획수석한테 그런 거 보고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고 피라미 사냥하지 말고 감사가 사냥입니까? 사냥하라 고래 사냥하라는 거 이러지 말고 네. 그리고 내가 지시했다는 거 거기 벌써 불법이고 월권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했으면은 그것은 이 반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의원님, 좋은 사람이라는 예. 것 아니요. 가지고 이게 항변이 될 수 아니요, 있는 건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제가 의원님께 여쭤보겠어요.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 문자 하나 보냈다고 그거 가지고 감사원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는 그 법안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인 걸 이용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건 그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겁니까? 저는 사실 그동안 네. 전문가들의 논쟁이 있어 왔어요. 뭐냐면 감사원법에 충돌 조항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현직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사실상 그 감사원법 취지를 보면 감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50조에 보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협조인데 또 처벌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돌되기 때문에 감사원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어 왔던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 문제, 전직 대통령 문제, 이 문제는 좀 조항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또 감사위원회의 의결이라는 것이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아까 전윤철 전 원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 해왔던 것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개정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건 오늘 이 시점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 이야기가 좀 더 나온 김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유병호 전 국장을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건 이전 정부 사례와 비교해보면 대단히 발전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이 된 예가 잘 없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던 오정희 사무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시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고 후배였던 이 왕종원 감사위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했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 민주당 정부의 대통령들이 다 공교롭게도 자기들 고등학교 후배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보냈고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국민이 반발하니까 안 됐고. 근데 뭐 유병호 사무총장이 그런 케이스가 아니잖아요. 그냥 일 잘했던 사무총장이었던 것이고, 심지어 앞서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보수 진영의 많은 지지자나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여전히 애틋한 마음 갖고 있을 겁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 담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은 여야가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유병호라는 인물을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본인 고등학교 1년 후배 사무총장 임명한 것이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역시나 고등학교 후배 임명하려고 했다가 뒤늦게 문매 맞고 철회한 것에 비하면 굉장히 공정한 인사다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뭐 해임을 촉구하는 거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다라고 보시겠네요. 고발은 민주당의 주특기이고 자유니까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네. 다만 그런 해임 철회, 뭐 인사 철회 요구에 대통령실이나 뭐 정부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또 사실 뭐라 그럴까요? 곤란했던 그런 감사원이 최재형 감사원이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리고 가장 오래 재직했잖아요. 감사원장하고. 그때 월성원전 뭐 하고 그게 검찰 수사까지 가서 지금도 수사되고 기소되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감사원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처럼 뭐 청와대 수석하고 사무총장이 뭐 문자하거나 통화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있었으면 벌써 세간에 다 알려졌죠. 그래서 물론 누구죠? 네, 왕정홍. 왕정홍 이 원장의 경우도 있지만 4년 했던 최재형 원장의 경우는 또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 논리면.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최재형 감사원장 전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요. 감사원 진짜 감사원장으로서 뭐 국민의힘 관점에서 보면 소신껏 했고 저희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리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터치 안 했어요. 스스로 임기 중단하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고 지금 국회의원 됐어요. 이거는 정말 오점을 남긴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일면식도 없었고 소갈이 했던 그런 감사원장이지만 예. 감사원 독립성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가 이렇게 떠들썩하고 의원님은 좋게 또 저 같은 사람은 안 좋게 또 국민들도 또 의견이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사무총장이 잘못된 거예요.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자리고 그건 법률과 규정에 명시돼 있는데 어느덧 정치적 쟁점 한가운데에 사무총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무총장이 굉장히 오버하는 거라고 봐요. 네, 일단 시간이 훌쩍 지났네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에서요. 윤석열 그 당시 검사를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어줬어요. 중앙지검장. 네?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내 말을 우리 권력에 따라서 순응하고 가야 되는데 조국 수사를 하는 걸 딱 보고 문재인 정권에서 화들짝 놀랐겠죠. 그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뒤에서 방관하시면서 계속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내쫓으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그걸 보고 지금의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최재형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잘못 보고 임명한 거나 마찬가지인 네, 거죠. 그렇게 예? 마무리해 주시죠. 그 권력에 순응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얄미웠던 거잖아요. 미웠던 거잖아요. 괘씸했던 거잖아요. 그걸 마치 우리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그냥 둠으로써 독립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근데 거죠. 제가 시간이 지금 보기에는 거의 없어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중간에 그만두고 나가서 그랬던 경우는 이게 권력에 대항했다기보다는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 물론 이제 탄핵 이후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은 있었겠지만 자기 공무원의 공직을 중간에 버리고 나서 권력을 탐했던 사람들을 대선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든 것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자랑하실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권력을 탐했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네. 그럼 국민들이 그걸 분별하시지 못했을까요? 지금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이 뜻은 뭐냐면
내로남불 정권, 문재인 정권 심판해서 잘못된 거, 비상식적인 거, 예. 그거 제대로 갖추고 원상 복구시켜라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계속 네. 수사해서 빨리빨리 사람들 잡아들이고 민생으로 복귀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소장님,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원법 2조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번번이 그래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아까 감사원법 개정과 관련돼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정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이 정치적 중립성 훼손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김성희 소장님도 좀 저는 일단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행정부를 감사하는 감사원이 행정부에 있는 것 자체부터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 문제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오다가 지금까지 지내오게 됐는데요. 감사원은 당연히 전 행정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입법부로 넘어오는 게 맞다. 이거 뭐 일단 미국의 미 의회 사례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원래 감사라는 게 또 국회의 기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회 내에서 정치적 압박을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받지 않게 만들면서 행정부를 상대로 감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만 이미 많은 법안들은 제출되어 있으니까요. 이참에 저희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감사원으로서 감사원의 독립, 입법부로의 전환을 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 이사장님 아이디어 없어요? 네, 저는 이게 행정부 대통령 직속기구로 있느냐 또는 국회 산하로 가느냐 이런 어떤 조직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을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서 메시지를 잘 주느냐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 예시도 있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우리 최재성 전 의원님께서는 비판하셨지만 저는 잘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재형 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앉힌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인사 잘하신 거죠. 다만 그 이후에 월성 원전 감사하는 과정에서 최재형 의원이 직접 토로했듯이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해본다고 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호수 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앉히기 위한 수많은 외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결연히 떨치고 나온 거죠. 권력을 탐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고 지금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원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과거 잘못된 어떤 정책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할 감사원장으로서 해내고 있거든요. 결국 감사원장이나 감사원 총장 그리고 감사원의 여러 이 위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감사원 자체의 어떤 독립성이나 위상을 위해서 내가 어느 정부에서 임명되었건 가리지 않고 제대로 감사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핵심인 것이지 우리가 그러면 경찰이 정치인 수사도 하는데 이거는 좀 정치적 뭐 탄압이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경찰을 또 다 독립시키고 검찰도 수사하는데 검찰이 행정부 밑에 있어서 대통령이 인사하면 이건 뭐 행정부에게 너무 친화적으로 갈 거니까 다 독립시켜서 검찰도 국회 밑으로 보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 월성 원전 감사 이후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요구까지 가게 되자 민주당에서는 이를 어떤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수완박에 이은 감사완박까지 나오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다면 180석 가지고 온갖 법안 패스트트랙하고 야당 무시하고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이때까지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감사원 독립 뭐 국회로 옮기는 거 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겠습니까? 이상하게 지금 잠깐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수사 같은 경우는 행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대통령이 인사를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을 독립시키는 거하고 감사원의 독립하고는 감사원이 행정부 감사하는 문제랑 국민들을 상대로 한 국가적 폭력을 갖고 있는 검찰과 경찰을 행정부의 컨트롤 하에 두는 것은 섞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저는 민주당의 논리가 이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그 논리에 대해서 그런 식이면 그런 건 정치인들 아니고요. 수사하는 검찰, 경찰 인사권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왜 문제가 안 되느냐는 말씀을 예를 들면 이제 드리는 거죠. 한겨레 신문 강희철 논설위원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재 감사원장 집무실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지표가 표고가 되어서 걸려 있었대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니 감사원장이 어떻게 국정지표를 표고해서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 국정을 지원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라는 말씀도 직접 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보면서 저분이 독립적으로 잘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전 어려워 보이는데요. 문재인 전 저는 대통령이 지금 임명한 분이고요. 윤석열 정부에서 더 좋은 분 잘 임명하시겠죠, 추가로. 네. 그 경찰, 검찰의 힘을 그 국가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우리 스스로를 사실 모독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인신을 구속하는 왜냐하면 것은 국가폭력이고 그렇기 그게 때문에 무슨 국가폭력입니까? 정교하게 관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요. 그러면 우리 예. 헌법이 지금 국가폭력을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국가가 행하는 그 모든 힘은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지금 전제하면서 얘기하시니까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제가 그 핵심이 뭐냐면 그 독립을 지금 또 얘기했어요. 감사원의 독립. 그러니까 대통령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사법부는요. 가장 독립적이에요. 3부잖아요, 지금. 3부 중에 하나. 그럼 상권 분립 중에 한 기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법부의 독립을 망치신 분들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어떻게 하셨는지 국민들께서 그 내내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헌법에 뭐 독립기관이든 아니든 지금 뭐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냐, 핵심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권력자들,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그 집권 여당의 그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이 그 권력을 자제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지, 이 권력을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뭐든지 모든 국가기관을 자기 수하, 도구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은요, 살아남는 기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심판받는 겁니다. 네, 최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감사원법을 고쳐가지고 감사원을 독립시켜가지고 그렇게 독립을 얻는다? 저는 그렇게 해갖고 독립 얻는다고 못해요.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두려워하면서 그 기관의 독립적 기능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서해 공무원 사건도요. 오히려 문재인 정권에서요. 하라고 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우리가 못했던 거 윤석열 정부에서 해서 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최재성 의원님. 하여튼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 의원님이 굉장히 많이 성원하고 복받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만 하세요. 지금 이제 집권 세력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 늪에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뭐 대통령께서 잘하고 있고, 또 집권당이 잘하고 있고 이러면은 또 하다가 또 좀 실수한 거 있으면은 전 정부 핑계도 대고 그럴 수 있는데 계속 그걸로만 얘기를 하면요. 아마 뭐 제가 뭐 굳이 강조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조금 자충수가 자꾸 되고 쌓이는 것 같고요. 천안함 피격이 있었어요. 또 세월호가 있었잖아요. 천안함은 북에서 도발을 한 거라고 그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리고 그거 조사하고 뭐 하느라고 난리가 났었고 반론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북에서 행위다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건 정부가 하는 겁니다. 천안함이 북의 소행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세월호를 둘러싸고도 여러 가지 그 진상규명하자고 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유족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국가에서 북의 정보를 캐치하고 이것을 판단해 나가는 과정에 절대적 기준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이잖아요. 또 이 권력을 또 잡았고 책임 여당을 해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유족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이 사안을 판단하는데 절대적 기준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선의에 의지하는 정책 하지 말자는 거고요. 감정과 감성의 영역이 필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공적인 일을 할 때는 그것으로부터 네.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얘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줄곧 그런 얘기만 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럽고요. 감사원법은 사실 이것도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헌 논의할 때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국회로 감사원이 이관해야 된다는 것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그렇게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그것은 그냥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직자적인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하나하고 또 국회의 기능하고 오히려 네. 시너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 감사원을 이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권도 국회로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사실 편성권하고 감사권은 국회에 있는 거거든요. 편성권을 행정부에 빌려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쭉 있어 왔던 거고요. 이번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될까요, 그러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법 하나 고치고 뭐 여야가 합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네. 저는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마치 지금 뭐 과거 정부 얘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예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막는다고 막혀집니까? 그만큼 뭐냐면 자신이 그 얘기만 없으신 하시니까 거겠죠. 드리는 네. 말씀. 아니요, 그 의견 얘기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마무리 발언 왜냐하면 듣겠습니다. 지금 예.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요.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무엇이 잘못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동의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게 국민들의 뜻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이명박 정권까지 탈탈 털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감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가장 감상적이고 감성적으로 사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곳이 민주당인데 민주당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조금 약간 민주당으로 오세요. 좀 이해가 조금 예. 좀 안 되고요. 마무리 발언할 시간이 돼서, 예. 그다음에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천안함도 사실 그 당시 이명박 이제 정권에서 그 북한의 소행이라고 다 이제 사실은 외부인들 포함해 갖고 조사한 기관에서 그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최근에 이제 그 서울시장으로 나오셨던 그 박영선 의원께서는 끝까지 이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또 아무튼 그분은 민주당의 몇몇 의원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과 뒤가 민주당 맞지가 않는 누가 거예요. 그랬습니까? 네. 아니 박영선 지금 딱 의원은 2분이 아니, 남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미 기록에 여기서- 다 나와 있어요, 의원님. 사법적으로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네. 북한의 소행 아니라 그랬어요. 네. 박영선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성일 소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꼭 강조하고 싶은 못다한 말씀 30초씩만 네, 일단 감사원장은 집무실에 윤석열 정부 국정지표 표구에서 걸어놓고 있고 감사원 사무총장은 권한도 없는 자기가 감사를 전격 지시했다라고 지금 언론에다가 떠들면서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요. 감사원이 원래 굉장히 중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감사라면 국민들이 진영을 나눠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보게 만들어 놓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난 대목입니다. 대통령께서 감사원장은 직접 사표 내시고 사무총장은 사표를 꼭 받으셔야 되겠고요. 같이 소통을 했던 이관석 수석도 경질을 해서 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장혜찬 의원님. 네, 지난 5년 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감춰졌던 것들이 어디 서해 피격 사건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서해 피격 사건은 돌아가신 공무원의 유족분들, 그분의 형님과 이제 배우자분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분의 자녀들도 여전히 아버지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다고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한 것이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서면 질의를 요구하고 담당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 이념에 치우쳐서 감사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감사, 전직 대통령들 자기 고등학교 1학년 후배, 고등학교 후배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앉히려고 했었는데요. 네. 전혀 개인적 인연이 없는 유병호 국장을 사무총장으로 앉힌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의 감사는 공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재석 의원님. 감사원이 적어도 이랬던 적이 없죠. 정권이 바뀌어도 이런 식으로 어설프고 위법적이고 그다음에 기세등등하고 완장찬 것처럼 내놓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안을 감사하는데 얼만큼 많은 인력과 또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사안만 봐도요. 정말 엄청납니다. 백신 감사에 선관위 감사에 별 감사를 다 하는데 예. 그러면은 현재 이 상시 감찰은 언제 하고 현재 감사원이 해야 될 현 정부 또 현 기관들에 대한 감사들은 언제 합니까? 그래서 할 거는 하되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유병호 총장이 진짜 난사하듯이 총질한 거를 국정기획수석이 그냥 수석거리다가 최재호 원장이 재해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지내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문책을 해야 되고 사표 받아야 될 사안이라고. 네, 정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들께서 그 공무원들에게 진짜로 원하는 건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 공정과 상식 때문에 사실 정권 교체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감사원은 특별히 그 대한민국의 포청천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 행정부처에 그 모든 공무원들 또는 그 정책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번에도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 한 분 한 분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 화두를 가지고 예. 진짜 권력에 상관없이 그렇게 제대로 감사를 해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생방송 심야 토론 감사원 논란의 쟁점 짚어본 토론이었습니다. 네 분 패널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도 생방송 심야 토론 토요일 밤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